안녕하세요. 관심 종목에서 한정 기술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85,100원 지지선에서 매수할까 고민했지만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에 매매할 종목이 많기 때문에 반등하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눌림에서 한정 기술을 매수하면 자금이 묶이게 되죠. 아침에는 속도감 있는 종목에서 매매하고 싶습니다. 멀티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아직 멀티를 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한 번에 한 종목만 진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그렇게 85,100원에서 매수하지는 않고 지지받고 들어올릴 때 매수하게 됩니다.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시초가를 회복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요. 타점으로 보면 어중간한 타점입니다. 기다리니까 시초가까지는 회복했는데요. 다시 내려옵니다.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락할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정기술이 여기서 지지받고 한 번 더 급등해주길 바랐습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살짝 애정이 들어갔습니다. 인지 편향이 들어가면 종목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인지 편향이 큰 수익을 보게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다시 내려와서 평단가까지 도달합니다.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는데 괜찮습니다. 수익을 보지는 못했지만 손실을 본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번 버티다가 운 좋게 지지받고 쭉 상승하면 더 큰 수익을 볼 날도 있기 때문이죠. 아직 평단가까지 전부 내려온 건 아니라서 희망을 갖고 조금은 더 버텨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한 가격을 다시 뚫고 내려오면 다시 이전 지지선까지는 주가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죠. 여기서 손절하고 85,100원에 다시 잡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잡진 않겠죠. 눌림은 지루하니까요. 최근에 눌림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좋은 매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격의 저에게는 돌파 매매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눌림 매매는 중요합니다. 한정기술은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팔고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팔면 퍼펙트한 매매였습니다. 지지선에서 사고 저항선에서 팔고를 반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루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중간한 가격에서 샀다가 본전에 손절하는 것보다는 낫죠. 생각해보면 의미 없는 매매를 10분 넘게 했던 겁니다. 기다릴 거였다면 차라리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게 나았습니다. 중간에 사서 중간에 파는 건 아무 소득 없는 매매를 한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할 때 지지선 85,100원에서 다시 잡아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반등은 빠르게 나와서 저항선에 매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다면 다행이지만 손실을 봤다면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이었죠. 안전하게 한정기술에서 매매했으면 느리지만 확실한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한정기술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코스피 종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력 발전소의 설계, 화력 발전소의 설계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림은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들의 위치를 보여주는데요. 대부분의 국가가 바닷가 해안을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은 오른쪽 바다를 끼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고요. 미국은 왼쪽 바다와 오른쪽 바다를 끼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왜 바다에 있을까요? 바로 증기를 식혀줄 엄청난 양의 냉각수를 손쉽게 얻기 위해서입니다. 냉각수의 냉은 찰냉입니다. 차게 하다, 식히다는 뜻이죠. 무언가를 차갑게 식히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이 냉각수인 것이죠. 무언가를 차갑게 식히려고 하는 건 그 무언가는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계장치를 다루다 보면 발열이 생기는 건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발열이 생기고 컴퓨터도 발열이 생깁니다. 발열이 생기는 기계장치 중 대표적인 걸로 자동차 엔진이 있죠. 엔진도 열을 받습니다. 차갑게 식혀줘야 하겠죠. 그래서 냉각수가 실린더 주변을 돌며 엔진에 열을 식혀줍니다. 이렇듯 냉각수는 열을 식혀주는 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열을 식혀줘야 하는 기계장치 중에 엄청난 열을 내는 기계장치가 있다면 웬만한 냉각수로는 어림도 없겠죠.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식혀주는 정도의 냉각수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바닷가 옆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된 것입니다. 원전 한 기에 초당 60에서 70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바다에서 끌어오는데요. 바다에서 끌어오다 보니 플랑크톤 같은 해양 생물이 다량 유입되기도 하면서 발전소가
정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통로를 통해서 바다에 사는 해양 생물들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아마도 입구를 막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는데, 바닷물이 원자력 발전소로 들어가면 방사능을 띠는 게 아닐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원자로를 돌고 나온 물이 직접 배출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견학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언급하길 이 물로 양식을 해서 물고기를 키웠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잘 자랄 만큼 전혀 문제없는 물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끌어온 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열을 식힌 뒤 바다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데요. 이 물은 방사능을 띠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양식할 만큼 전혀 문제없는 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시 그림을 보면 바닷물이 통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통로에서 다른 통로로 연결되는 부분 없이 그냥 그대로 다시 바다로 되돌아 나갑니다. 그래서 방사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가운 냉각수로 바닷물을 이용하죠.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열을 식혀준 뒤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통로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터빈을 돌리고 나온 뜨거운 증기는 여기 있는 것이고요. 이 증기가 식으면 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터빈을 돌리고 나온 뜨거운 증기가 식으면 여기 물이 되고요. 이 바뀐 물과 바닷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통로가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균열이 생기면 어떨까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증기 발생기에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증기가 통로를 따라서 이동하여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터빈을 돌리고 남은 증기는 복수기에서 열이 식으면서 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복수기에 바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증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닷물이 이동하는 통로는 구분되어 있어서 섞이지 않습니다. 증기를 식히는 공간을 복수기라고 하는데요. 복수기의 복이 회복할 복입니다. 회복하다, 돌려보내다, 되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기의 수는 물수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되돌려 보내는 기계장치라는 뜻이 바로 복수기의 뜻입니다. 물로 왜 되돌려 보낼까요? 원래 물이었으니까요. 물이 통로를 타고 증기 발생기로 가서 증기로 바뀝니다. 물이 증기로 바뀐 상태였는데 이 증기를 다시 물로 되돌려 보내는 게 바로 복수기죠. 말 그대로 증기를 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게 복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냉각수인 바닷물이고요. 그러니까 복수기는 수증기를 냉각시켜 물로 되돌리는 장치입니다. 냉각시켜야 하니까 냉각수가 필요한 것이고 바닷물이 냉각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냉각수가 증기의 증발열을 빼앗아 증기를 물로 환원시킵니다. 바닷물이 증기의 열을 빼앗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바닷물의 온도는 다소 상승합니다. 약 7도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진 바닷물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데요. 그래서 수온이 높아져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